지난 시간에 알프레드 비네의 최초의 지능 검사와 지능 주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검사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뒷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터먼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소위 지능 검사 자체는 수백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10개의 표준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 중에 당연히 5손가락 안에 드는, 아니면 제일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사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비네 검사이고요. 터먼이라는 학자는 사실은 고지능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루이스 터먼은 첫째는 아주 높은 초고지능 아이들을 찾아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지능 아이들의 발달 행태,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과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론들의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 시기에도 이미 이제 고지능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 사람들이 사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익명성을 가지고 장기 연구를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터먼만 그런 연구를 한 게 아니고요. 홀링워스라는 여성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같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적으로 두 개의 그룹이 고지능자의 성장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홀링워스 같은 경우는 자기 제자들이 그 연구를 승계해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연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돌아가셨고, 전무후무한 어떤 연구 결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게 장기 추적 연구라는 게 쉬운 연구가 아니고 일관된 어떤 원칙도 있어야 되고, 이게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일생을 건 연구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은 재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야말로 100년 경우에 따라 7, 80년 전의 연구라고 하더라도 이런 연구가 이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이제 연구 결과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쭉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요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 꼭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것이고요. 스탠포드 비네 검사가 강력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상황이 20세기 초에 벌어진 겁니다. 물론 미국이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굳이 참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참전을 결정하게 되니까 대규모의 징집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어린 젊은 청년들을 모아다가 급조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이제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그 전통적인 이제 소위 강대국들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 군대라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쟤네들이 전쟁 경험이 있어? 옛날에 남북전쟁, 독립전쟁 때 그런 게릴라 전쟁이나 하던 애들이 무슨 제대로 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우습게 알았는데, 막상 1차 세계대전,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의 그 군대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에서 급히 조직해서 아주 단기간에 군사훈련을 거쳐서, 미국도 여전히 이제 농업 국가였으니까 농사나 짓던 농부의 아들들을 대량으로 수십만 명, 경우에 따라서 100만 명 단위로 모아놓고 단기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능 검사를 실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터먼이라는 학자가 이제 스탠포드 비네의 어떻게 보면 아주 간략한 버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지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서 모여든 장정들을 분류를 한 거예요. A 등급부터 E 등급 5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제일 최고의 등급을 받은 청년들한테는 장교 하사관 교육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제일 하위의 등급을 받은 친구들한테는 좀 머리가 필요한 통신병이라든가 의무병이라든가 포병이라든가
기갑병이라든가 이런 업무보다는 보다 좀 단순한 업무. 예를 들어서 소위 그 로지스틱스라고 그러죠. 전쟁의 물자들을 관리하는 물류 쪽에 일을 시킨다든지, 비교적 무기를 다루지 않는, 그렇지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잘 따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업무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분류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군대들은 어떻겠어요? 유럽의 군대들은 장교는 다 귀족 출신들이 했겠죠. 그리고 평민들의 자식들은 사병을 했을 텐데, 뭐 귀족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명민하고 명석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장교가 이제 군대를 지휘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작전의 실패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쪽에서는 이제 귀족이란 제도가 사실은 뭐 정착이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귀족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서 귀족이 없는, 그야말로 뭐 왕이 없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왕이 없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정하고 누구나 다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없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나라를 보였을 텐데, 그런 전제 조건 없이 지능만 가지고 아이들을 분류를 해서 어떤 아이들은 뭐 하사관, 장교를 시켜가지고 지휘 업무를 맡겼더니 급조된 조직,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훈련을 가지고 만든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네들은 전쟁으로 많이 희생이 되어서 피폐된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의 그야말로 뭐 귀족도 없고 평민도 없는 위아래 없는 아이들이 뭐 오합지졸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장교들, 미국의 하사관들이 상당히 조직 운영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더라 하는 것에 속으로 많이 놀랐겠죠.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 승전을 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겠죠. 자, 그래서 터먼이 만든 지능검사라는 것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또 미국 이제 사회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지능검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평가 능력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현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소위 초강대국이라는 체제가 성립되는데도 보이지 않게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